안녕하세요. 삼원복수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2015년 5회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지만 우리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는 그냥 외운다고 그랬어요. 외우는 문제들은 잘 안 변하는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들은 그냥 외우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괜히 막 내용 정리한다고 찾아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조속기 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건데, 일단 우리 조속기는 뭐 안 됐어요. 그렇죠. 정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 정리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첫 번째는 공칭직경이 있었죠. 그래서 공칭직경은, 이건 로프에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조속기 내용보다는 로프 쪽으로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프 정리할 때 뭐 했어요? 현수 로프는 공직경이 얼마? 그쵸. 공직은 8mm 이상, 조속기 로프는 얼마? 6mm 이상. 그 다음에 안전율은 우리가 현수 로프는 얼마? 10 이상, 조속기 로프는 얼마? 8 이상. 그 다음에 공칭 직경비 있죠. 그렇죠. 도로라고 공칭 직경비는 현수 로프 같은 경우는 40 이상, 그 다음 조속기 로프는 30 이상 해가지고 6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조속기 로프의 공칭 직경은 6이었죠.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반면에 조속기 로프와 공칭 직경 B, 그쵸? 모르레 B는 30 이상, 이거는 맞죠. 나머지 다 정리해서 볼 필요 없고, 시험 문제는 주로 이런 숫자들 가지고 잘 이렇게 틀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6가지는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로프 쪽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또 역시 우리가 정리했던 거죠.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얘도 정리. 어떤 걸 정리해요? 그러면 우리 기계실에서 나오는 거 있었죠. 기계실의 유효 높이는 얼마고, 그때 접근하는 통로 높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권상기 라든지 이런 것처럼 구동기 있죠. 구동기 회전 부품위로는 유효 높이가, 유효 수직거리가 얼마? 0.3m 있었죠. 요거랑 그 다음에 단차 있죠. 단차가 얼마 이상이면 계단이나 그죠, 우리가 발판을 설치한 데 있죠. 이게 얼마? 0.5m 이런 거 있죠. 그거를 그 다음에 기계실 온도도 정리해야 되겠죠. 온도는 얼마? 그래서 5에서 40도 이런 걸 쭉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그만 노트 같은 거 하나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항이 나와서 더 추가할 게 있으면 거기다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면 아마 한 30장 안쪽에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쵸? 그거만 쭉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뭐다? 안 헷갈리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안 헷갈리고 자주 나오는 거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씩 글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얘는 정리라기보다는 얘를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외우는 걸로 할게.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아직 이게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기출문제. 근데 CBT로 바뀌고 나서는 아마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고,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막 바꿔내거나 그러기는 힘들죠. 왜? 균형축 중량 결정하는 계산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계산식만 하나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균형축 중량은 딱 봐도 알겠지만 카 자체 중량은 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가 한 3개가 있고 곱하기가 하나 있네. 곱하기 아니겠죠. 더하기에다가 그 다음에 전격 적재 하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전격 하중에다가 얼마의 오버 밸런스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계산 문제는 오버 밸런스를 주겠죠. 주가지고 각각의 무게를 두고 구하는 문제. 기사는 되게 잘 나오는 건데 기능사 쪽에서도 아마 CBT 바뀌고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얘는 뭐 이거 봐도 금방 알겠죠. 우리가 최하층을 통과했을 때, 그쵸? 우리가 최하층에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였어요? 그게 리미트 스위치죠. 근데 이거는 최하층을 통과했을 때 정지시키니까 뭡니까? 최하층을 현저히 통과하지 않게 하는 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스위치하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정리하는 게 낫겠까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들이 있죠. 한번 정리를 해서 이름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속도 계산식인데 이 식을 쓰지 마십시오. 이 식을 쓰지 마시고 우리 속도 V는 우리 앞에 잠깐 했었는데 만약에 메타 퍼 세크다 그러면 그냥 파이 D N을 써가지고 요 N을 뭘로 보냐 그러면 우리 RPM, RPS 초당 회전수 있죠.
RPS로 환산하게 됐을 때 쓰면 되고, 만약에 속도 V가 메타 퍼 민 분당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얘는 파이 D에 N 해서 요 N을 RPM으로 주시면 돼. 그렇죠? RPM. 글자 쓰기 힘들다. 이게 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환산하는 게 나오면 이 속도에서 환산하지 마시고, 속도에서 환산하지 마시고 그냥 RPS하고 RPM을 바로 환산하시는 게 제일 편해. 왜냐하면 우리가 1rps 초당 한 바퀴라는 얘기는 60rpm이죠. 우리가 초당 한 바퀴 도는 놈은 분에 몇 바퀴 돌겠어요? 1초에 한 바퀴 도니까 1분이면 60바퀴 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rps가 60rpm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 역으로 60rpm은 뭐다? 1rps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20rpm은 어떻게 돼? 120rpm 같은 경우는 60rpm당 1rpm이니까 60 두 개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누기 60을 해버리시면 얘는 2rps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rps에서 60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60을 하시면 되고, 60rpm에서 1rps로 바꾸려면 나누기 60을 해주시면 되죠. 이걸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 i가 하나 곱해져 있죠. 이 i가 감속비입니다. 우리가 감속비를 곱하면 속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4대1 감속비입니다. 그러면 4를 곱하는 게 아니고 4분의 1을 곱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감속을 했는데 속도가 늘어날 리 없잖아요. 그렇죠? 감속을 했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감속비가 4대1을 주게 돼서 또 4를 곱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속비는 항상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어든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 dn이니까 요 d는 뭐였어요? 직경이죠. 도룰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권상 도룰의 직경이고, 요 n은 또는 n은 rpm이나 rps 속도죠. 그래서 전동기 회전수고, 그 다음 마지막 i 요게 감속비라 했죠. 그래서 감속비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관계없는 거는 이번에 편향도루래고, 요거는 요식을 하나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게 우리가 파이 dn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초당이면 초당끼리, 분당이면 분당끼리 해서 외우면 돼. 밑에 괜히 천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천은 요거는 이제 미리하고 메다하고 환산한다고 들어간 것 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요 d를 메다로 고쳐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면 천이 필요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은 요거는 정리해야 되죠.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어를 정리할 때 도어 머신이 요구되는 성능, 그러니까 도어 머신의 조건들, 그 다음에 도어 인터록하고 도어 크로즈하고, 그 다음에 도어 안전장치 있죠. 뭐 세이프티 슈라든지 세이프티 레이, 그렇죠? 초음파 장치 이런 거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걸 물어서 찾아보시면, 정리하신 분 한번 보면 금방 알겠죠. 기동 횟수가 많으므로 내구성이 좋은 거죠. 대형 관계없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부터 도어 모시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7번 문제인데, 자 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 구역을 아래 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 자, 여러 층이라는 얘기는 주차 빌딩에 가까울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니까 엘리베이터 같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기에 의해서 자동차가 운반되는 것은 승강기식이고, 만약에 위아래로 운반한 다음에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으면 뭐가 돼? 그러면 승강기 슬라이드식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위로 돼 있어, 2층으로 돼 있으면 2단식, 3층 이상이면 뭐다? 다단식,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직순환식은 이런 식으로 도는 거 있죠. 위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수직순환식은 보통 주차 빌딩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나 해두시면 될 겁니다. 이름하고 그다음 기본 사항들만 정리해 두셔도 충분히 맞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도어 시스템은 뭐합니까? 역시 이거 정리한 데서요. 그래서 정리해서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이름하고 기호를 했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온 거는 가로 열기 뭐였어요? 사이드 방식 S, 그 다음에 중앙 열기 센터 방식, 센터 오픈 방식.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금방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걸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상하 열기도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에 가로와 상하를 같이 쓸까 쓰진 않겠죠.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속도 중에서 외우는 거랬죠.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 기준 얼마? 고속 엘리베이터 기준은 4m/s 초과. 그쵸? 이거 외에는 솔직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그냥 봐두시는 정도고, 얘만은 계속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이 규정치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물었죠. 우리가 구동체인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구동체인 안전장치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구동체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동력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정지를 브레이크를 잡아버리겠죠. 그래서 1번은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틀렸고 2번은 사강한대나 상승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쵸. 그 다음에 3번이 맞죠. 구동되지 않죠. 맞고 나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부하 방장치는 뭐 한 됐어요? 정리한댔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하 방장치는 얼마를 넘자는다? 10%를 넘자는 범위죠. 그래서 5%에서 10% 사이인 105에서 110%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문제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는 100% 정리죠. 100% 정리입니다.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류 제어 방식하고 직류 제어 방식이 있는데 교류 제어 방식은 1단, 2단 서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괴한 제어하고 그 다음에 VVV의 부호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직류에는 뭐 있어요? 워드 레오나드하고 정지 레오나드 제어 있죠. 그것도 정리하는 거. 자, 여기서 점호각을 바꾼다고 나왔는데 우리 사이트 점호각 바꾸는 것은 괴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정지 레오나드가 이거하고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3번은 우리 앞에 본문하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 그림 문제들은 잘 안 변합니다. 특징이. 그래서 그림 문제는 그림 그대로 기억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14번은 요거는 하나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를 쭉 봤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거의 바뀌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 이물질이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설치합니까? 그럼 원래는 필터를 설치합니다. 필터인데 이게 이제 필터 이름이 있겠죠. 필터가 펌프의 흡입촉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스트레이너라 부르고 반면에 배관 중간에 있는 것을 라인 필터라 부르는데 라인 필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이너는 한 서너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하나 따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섞여서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이 문제만 단독으로 좀 외워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문제랑 좀 구별이 되는 문제라서 그래요. 일단은 얘는 권상기 전동기 효율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래 놓고 출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효율이라는 놈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저희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효율의 80% 0.8을 넣고 입력은 모르죠. 근데 출력에 20을 넣으면 그쵸? 자리 바꾸면 결국은 입력이란 거는 0.8분의 20이 되겠죠. 이랬더만 25가 나와요. 25가 여기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입력이 25라는 얘기는 들어간 전기는 25가 들어왔지만 나온 거는 출력은 20이 나왔으니까 얼마의 손실? 손실량은 5kW가 되겠죠. 손실이 5kW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물은 거는 변압기 발전기 용량이니까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동기한테 집어넣겠죠. 즉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집어넣는 양이 바로 입력값이죠. 그쵸? 요걸 물었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1시간 내도록 계속 켜질 않잖아요. 그쵸? 사람이 없을 때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전격은 연속 전격 계속 돌렸을 때에 비해서 얼마? 한 56% 수준 정도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시간 내도록 계속 전동기가 돈 게 아니고 또 돌다가 썼다를 반복했는데 이때 돌아가는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전 1시간 내도록 돌린 걸 기준 잡았을 때 얼마? 한 56% 정도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는 전기를 1시간 내도록 줬을 때 25kW지만 사용량은 얼마다? 56%밖에 사용 안 했죠. 그러면 14kW만 전기를 공급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따로 다른 문제 이런 문제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드물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하나 이 문제만 푸는 걸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우리 앞에서 아까 정리했죠. 교류 제어 방식하고 직류 제어 방식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아닌 거는 당연히 직류겠죠. 이거는 정리하는 거 보면 금방 알겠죠. 그 다음 우리가 조속기 정리하랬죠. 조속기 정리는 뭐랍니까? 조속기의 종류, 그쵸? 조속기의 목적, 그 다음에 조속기는 몇 퍼센트 속도에서 작동하는가? 그러면 115%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앞쪽에 있던 문제는 100%, 200% 나오는 이런 문제는 그냥 금방 숫자만 봐도 맞춘댔죠. 근데 이렇게 110%, 115%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숫자를 못 넣으면
맞추기 힘들겠죠. 그래서 정리를 꼭 해두셔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간접식 엘리베이터. 역시 우리가 유압 엘리베이터는 정리를 해두려 했어요.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유압 엘리베이터의 특징, 그 다음에 종류, 직접식, 간접식, 펜타그래프식, 그 다음에 각 종류별 장단점, 그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틀린 걸 물었는데 우리가 비상 정의장치가 필요 없는 건 누구였어요? 그거는 직접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틀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정리한 거 보시면 장단점에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전기기기 외암 등의 전열이 나빠져서 전류가 누설되어도 감전사고의 위험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리하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감전사고 원인들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금방 찾아요. 딱 보자마자 접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기사고의 대책은 뭐예요? 그럼 대부분 접지가 일단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역시 이거는 재누발자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었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본문 내용 하면서 정리했던 거 정리를 하시겠죠. 또 정리를 합시다. 몇 개 안 되니까 정리해서 우리 누발자 딱 보니까 하나 틀렸죠. 그래서 자발성이 아니고 뭐다? 소질성 누발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1번은 그냥 읽어도 답 맞추겠죠.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와 얘기하는 건 뭐다? 인터폰 뭐 이런 거는 읽어도 답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2번 추락이와 위험 방지 등 유의사항으로 틀린 건데 요거는 요거 하나만 따로 외웁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 형태 문제가 나온 게 드물어서 우리가 카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신체가 카 상부의 보호대를 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그 하기 위해서 뭐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로프를 잡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프를 잡으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프를 잡는 거는 틀린 답이다 해서 요 문제는 아마 다른 문제랑 섞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 아마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외워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안전보호기구의 점검 관리 및 사용 방법인데 이것도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죠. 보자마자 이해가 될게 한 번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재사용하지 않는 일회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방진 마스크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는 두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반면에 우리가 머리에 쓰는 뭐 있어요? 우리 안전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전모 한 번 쓰고 버립니까? 아니죠. 모자는 뭐 파손되거나 이러면 재사용 안 하겠지만 그냥 쓰다가 그 다음 뭡니까? 만약에 좀 지저분해지면 세척이 한 다음에 다시 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4번 또 이건 또 뭐 그냥 읽어도 맞추겠죠. 작업복을 왜 씁니까? 그러면 안전을 위해 서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읽어보면 아끼고 자, 그 다음 재원인 중에 생리적 원인 우리 재원인은 정리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었고 이 생리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간접 원인은 뭡니까? 신체적인 원인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피로 같은 것이 우리가 거기 속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기계운전시 기본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읽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 작업 범위 이외의 기계를 허가 없이 사용했습니다. 미친놈이죠. 이런 놈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읽어보시고 답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27번은 우리가 작업재해의 발생 형태에 대한 분류에서 하나를 정리해야겠죠. 뭡니까? 뭐 협착, 전도, 뭐 이런 게 나왔었죠. 용어. 그 용어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낑기는 거죠. 끼이는 사고는 뭐다? 협착,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서 정리한 걸 가지고, 우리 전도는 있었죠. 근데 방심, 접촉 이런 건 없었고, 그 다음에 감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8번은 감전 상태인 사람 구출할 때 행위로 틀린 것은 이거는 솔직히 조금만 생각하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전이 전기에 다닌 사람이니까 전기 스위치를 끄야 되죠.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를 내리거나 아니면 전기를 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떼어낼 때는 잡으면 돼야 안 돼. 이 사람이 전기를 내 쪽에 나도 전기에 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연미를 이용해서 떼어내지 즉시 잡아 당기거나 직접 잡지는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아니 학교 다니지 않아도 대강 다 아는 얘기죠. 모릅니까? 그럼 같이 일 못하겠네. 그렇죠? 위험한 사람이. 29번 같은 경우는 자 운행적인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를 틀린 건데 일단 우리가 인레트 스위치는 뭐예요? 손가락에 끼었을 때 멈추는 거죠. 핸드레일에.
스커트 가드는 뭡니까? 스텝하고 사이에 옷이 낑겼을 때 멈추게 하는 거죠. 스텝 체인 안장치는 뭐예요? 스텝 체인이 늘어나거나 끊어졌을 때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개는 전부 다 멈추게 하는 안장치인데, 승객 검출 장치는 사람이 있나 없나 검출하는 거는 이거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의 제동거리예요. 에스컬레이터 제동거리인데, 요거는 우리 앞에 한번 잠깐 했죠. 우리가 속도가 나오면 속도에다가 2를 곱하면 큰 값이 돼. 그쵸? 그러면 얘죠. 그쵸? 그 다음에 25에다가 나누기를 하면 작은 값에 가까워져요. 똑같진 않고 가까워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마 금방 찾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표에도 요 숫자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요 큰 숫자들이 되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요때는 똑같지 않죠. 근데 비슷하게 나오죠.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31번은 로프식 승강에 대한 사항 좀 틀린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 정리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바로 카바다 끝단, 즉 카특이죠. 우리 카 문턱과 승강로 벽 사이는 얼마? 12.5cm. 반면에 카 문턱하고 승강로 문턱 사이는 얼마? 3.5cm. 이 두 개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12.5cm와 3.5cm는 정리하시는 겁니다. 바로 틀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앞에 문제 풀었던 거라서 금방 알죠. 그래서 끝털이 되는 거고, 그렇죠. 2번이죠. 이거는 문제 바뀔 것 같지 않죠.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우리가 앞에도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A는 뭡니까? A는 정상인 거고, B가 이제 요주의, C가 요술이죠. 이게 C가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고. 그때 아마 앞에 답은 요게 이제 C였죠. 전기 안전장치가 불량인 경우는 C였고, 전기 안전장치가 불량이 뭡니까? 사고 나겠죠. 그 다음에 완충기 부착이 불확실해가지고, 그 완충기가 부착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위험하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손상되어 있는 것도 되게 사용을 못할 정도로 수리를 요구하겠죠. 반면에 유압식인데 유량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주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한 정도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주의사항은 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가 요 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 나오는 것만 따로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따지면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어딨냐 그러면 우리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BC가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 것만 또는 기출문제 나온 것만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맞추고, 생전 처음 문제 나오면 제일 좀 사고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C고, 사고 위험성이 좀 작다 그러면 B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4번은 이건 아까 제일 1번부터 정리했던 거죠. 조수기록부의 공증 직경은 얼마다? 그쵸? 6 이상. 현수론프는 얼마다? 8 이상. 그 다음에 안전율 얼마다? 현수론프는 10 이상. 그 다음에 조수기록부는 얼마? 8 이상.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만 한번 쭉 훑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5번은 가이드레일의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 외웠죠. 이제 정리 꼭 해서 가지고 가이드레일 정리하라 그랬어요. 이게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가이드레일의 목적, 그 다음 가이드레일의 우리가 뭡니까? 그 설계 기준,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의 표준 길이,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의 호칭, 그 다음에 호칭을 정하는 기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쭉쭉 외웁니다. 정리를 하시면 금방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 13, 그 다음에 18이었죠. 틀렸고, 18 있고, 24 있고, 30도 있죠. 30kg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6번은 이것도 우리가 뭐 할 때 정리했어요? 기계실 할 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기계실 항목은 반드시 정리하는 이유는 기계실의 유효 높이, 기계실의 뭡니까? 문의 크기, 기계실 통로의 크기, 그 다음에 그 기계실의 구동기 위의 유효 수직고리, 그 다음에 단차는 얼마,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실 조도는 얼마 할 때 조도가 걸리죠. 그렇죠? 기계실 조도,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기계실 온도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둡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우리 앞에 했기 때문에
그 뭡니까 본문할 때 다 했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하는 과정만 본인 손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읽어는 드렸잖아요. 어떤 게 정리해야 될지를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을 보면서 아니면 요약집 앞에 있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은 유압시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에서 펌프의 회전수를 소중의 상속도에 상당하는 회전수로 제어하는 방식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전동기 자체의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VVVF 방식이죠. 이게 답이고 두 번째는 유량 밸브를 제어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은 두 가지 미트인 회로 제어 방식과 블리드 오프 제어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둬야겠죠.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유압 엘리베이터 종료하면서 요것도 같이 앞쪽에 있었어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8번은 야는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보고 외우는데 우리 축에다가 이게 때릴 때 그냥 망치로 때릴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하나 받치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축에다가 똑같이 압력을 줘갖고 박아 넣겠죠. 망치로 하든 뭘 하든 박아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번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 문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자, 그 다음 39번. 도어 시스템 열리는 방에서 S로 표현되면 뭐예요, 이게? 이것도 우리 앞에 정리했죠, 도어 시스템. 이게 계속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정리하라는 얘기가 문제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 번만 정리 잘 해놓으시면 계속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한 번 문제 나올 때마다 볼 때마다 또 한 번씩 공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니까 가로 열기죠. 반면에 중앙 열기는 센터 오픈이고, 그쵸? 그렇게 조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은, 요거는 이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는데, 카 상부에 사는 금상 아닌 것은, 그러면 카 상부에 없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딱 봐도 조속기가 걸리죠. 우리 조속기는 어디 있어요? 기계실에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조속기 로프의 설치 상태는 조속기 로프가 기계실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카 상부 위를 지나서 카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포함이 되죠, 이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인장장치 작동 상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인장장치는 보통 기계실이 있으면 조속기 로프가 칼을 지나서 바닥을 통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요 밑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이게 인장장치가 있어요. 반면에 기계실이 없는 경우는 바닥에 조속기가 있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카 연결된 다음에 칼을 통과해서 위에 로프를 또 걸어놨어, 도르래를 걸어놨겠죠. 요게 또 이제 위쪽에 있는 이놈이 인장장치라고 보면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이거는 보통 기계실이 있는 경우는 보통 피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형 조속기 점검 방법. 우리 조속기 또 정리했죠. 앞에 정리해가지고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조속기 종류, 조속기 목적, 그 다음에 종류별 특징, 그런 걸 잠깐씩 정리를 해두시면 돼. 그래서 보자마자 플라일 포용 조속기가 따로 있었죠. 디스크형 조속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얘는 뭐 따로 외워도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따로 하나 외워버리면 되는데 왜 다른 문제랑 겹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감속기의 기어 취소 제대로 맞지 않으면 일단은 기어 이빨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빨이 안 맞으니까 일단은 이빨이 부사질 수가 있겠죠. 부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동이 생기거나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그 기아가 부러지는 순간 차가 확 빠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되고인데 기아하고 로프하고 관계없죠. 로프는 뭐하고 관계있어요? 도르래, 즉 시브나 플리드랑 관계있죠. 그 다음에 43번은 요거는 우리 80페이지 제가 82쪽이라 써놨습니다. 그래서 82쪽에 보시고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줄을 꺼가지고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몇 개만 줄을 꺼주시면 아마 금방 외우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쵸? 그거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과부하 감장치는 얼마에 돼요? 그러면 얘는 월 1회 1번 월 한 번씩 되죠. 그래서 요거 하면서 나머지 것도 같이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거 저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긴 것들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긴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외우든지 아니면 역으로 반대로 좀 시험에 나왔던 것 짧은 것들 위주로 하나 외우든지 해서 두 가지 형태하면 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도르래 홈 중에서 언더컷을 하는 입주는 우리가 V 홈이 제일 마찰이 크죠. 그 다음에 U 홈이 마찰이 제일 작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언더컷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언더컷은 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V 홈과 U 홈의 가운데쯤 되는데 이 U 홈에다 V 흡자형을 파는 이유는 뭐랬어요? 그는 마찰을 높이기 위한 거랬죠. 그래서 마찰 개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비상용 엘리베이터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정리합니까? 그럼 비상용 엘리베이터 속도 1m/s 이상이고 그 다음에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까지 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소방 운전할 때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을 열고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은 어떻게 돼요? 전원은 60초 이내에 자동으로 공급이 돼야 되죠. 비상전원이 자동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가용을 가능하도록 해야 되죠. 뭐 이런 거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61m/s니까 60m/min으로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분은 스텝 폭이 1이고 속도 0.5m/s니까 이거는 6,000명이죠. 근데 이거를 솔직히 이걸 다 외워가지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식을 또 써가지고 또 외우시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니까 또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해가지고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래 이게. 이거 말고는 차라리 뭡니까? 우리가 800형하고 1200형 그 수석 능력 있죠? 그거를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외우기도 힘들어. 다. 자, 그 다음에 47번은 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었죠. 계좌제어, 저항제어, 전압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고 그럼 바로 나오죠. 계좌제어 나오면 이것이 직류기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도전동 속도제는 뭐가 있어요?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농형 쪽에는 우리 책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수제어하고 주파수제어만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전압제어도 들어가요. 전압제어도 하나 더 있어요. 참고로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권선형도 있었죠. 권선형이 있는데 권선형은 뭐 있었어요? 2차 저항법 비례추이선언 2차 저항법하고 2차 여자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2차 2차 들어가는 거. 그래서 2차 여자 2차 저항은 권선형, 주파수제어는 우리 농형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름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자, 그 다음에 48번은 얘도 그림 문제라서 여러분이 그림 외우는 게 속 편할 겁니다. 일단 이거는 힘의 방향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누구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럼 여러분이 왼손을 펴가지고 우리가 엄지, 검지, 중지손, 즉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손은 뭐다? FBI, 그렇죠. F는 힘, B는 자석의 방향, I는 전류의 방향이죠. 그럼 딱 봐도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N극에서 S구간 자석의 방향이죠. 그럼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지금 이게 튀어나온 방향이죠. 이쪽이죠. 튀어나온 방향. 그쵸?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손가락을 일로 놓으면 되죠. 그쵸? 이래 놓으면, 이게 되겠죠. 아유, 손가락이 두 개구나, 씨. 그럼 마지막 제일 엄지손가락 어디 있어요? 위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 방향, 세 번째 손가락 방향일 때 첫 번째 손가락 방향은 어디다?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손이 좀 그림을 드럽게 못 그리는데 여러분 ES 그림 여러분은 손을 펴가지고 그림을 보시면 돼요. 저 그림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제 전체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리했죠.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동기속도와 슬립에 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동기속도는 뭐예요? 그러면 NS는 P분의 120F에서 P는 뭐다? 극수, F는 뭐다? 주파수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계산기 치면 답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정리하셔야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이 좋은 단상유도 전동기는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건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둡시다. 몇 개 안 돼도.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날 거는 토크가 큰 순서이셨죠. 바로 반기, 반유, 콤분쇄.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반기, 반유, 콘분쇄 이렇게 외웁니다. 요거 순서 일단 이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역률이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콘덴싱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이 제일 역률이 좋고 기동 토크가 제일 큰 거는 뭐예요? 그러면 반발 기동형이 제일 앞에 있죠. 요거는 토크 센 순서라고 그랬어요.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자, 그 다음에 51번은 당연히 정리해야 되겠죠.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전기력선의 총수는 뭐다? 입실론 분의 Q개고 만약에 진공이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라 했죠. 반면에 이거랑 같이 정리한 게 뭐다? 그쵸. 자기력 선수도 같이 정리합니다. 자기력 선수는 뭐다? 뮤분의 M개입니다. 만약 진공이면
뮤 제로분의 m 개다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래서 항상 진공인 상태, 공기 전공인 상태와 같이 정리합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저 두 가지는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번은 요 밑에 있는 공식 버리세요. 뭐 공식 가지고 알 필요는 없고, 요거는 힌트가 이 그림, 뭐 그림 나오는 문제 그냥 그림만 외우면 됐죠. 그림 나오는 문제 잘 안 변하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힌트가 요겁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퍼세크죠. 킬로그램은 좀 보이죠? 25kg이 보이죠? 그럼 뭐만 남아요? 메타퍼세크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 메타퍼세크가 뭐였어요? 속도였죠, 속도. 속도 V는 메타퍼세크였죠. 이놈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파이 D에 초당 회전수 RPM을 쓰는 N을 넣으면 되죠. 여기 RPS죠. RPM 초당으로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는 3.14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D는 얘는 메다로 고쳐야 돼. 그래서 400mm의 지름이죠. 지름이 400mm니까 센치는 40cm, 메다는 0.4m죠. 0.4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rpm이죠. 그쵸? 우리 1rps가 60rp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rpm을 rps로 고치면 60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 n은 60분의 200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만 곱합니다? 우리가 킬로그램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잘 보시면 25kg에다가 0.2에다가 2를 곱하면 이게 0.4죠. 그 다음에 3.14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60분의 200이니까 똑같죠? 이 식 그대로 쓴 거하고 별 차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공식을 통해서 외우지 마시고 힌트는 뭐다? 몇 킬로그램 메타퍼세크인가를 보는 순간 킬로그램에다가 속도를 곱했구나. 속도 구하는 식은 파이 dn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이걸 굳이 이걸 식을 외우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기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 문제도 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나오면 맞출 수 있겠구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바이오스 상태니까 얘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다이오드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기호는 1에 표시했죠. 여기에 순방향 표시됐죠.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고, 요 순서는 요 방향이 순방향에서 순방향. 그럼 이거는 다시 그대로 적으면 요게 P형이고 요게 N형일 때 요렇게 됐을 때 에노드가 플러스 캐소드가 마이너스로 했죠. 뿅. 여기가 마이너스로 했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순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P형이 플러스 N형 쪽에 마이너스니까 2번이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거 하나 외우면서 정리하실 거는 SCR이 있죠. SCR 같은 경우는 여기 게이트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인데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일 때 여기에 이제 도통된다 했죠. 요것도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54번은 요소와 측정하는 연결을 묻는데 우리가 길이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는 외경, 깊이를 그는 길이를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은 이게 볼트미터가 전압계입니다. 이게 볼트가 전압이란 뜻이고 미터는 계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트미터가 전압계예요. 반면에 암메타가 이게 전류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접지저항 지는 기기는 접지저항계라고 어스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스 테스트가 있는데 얘 이름이 접지저항계입니다. 그 다음에 얘 말고 될 수 있는 거는 콜라우시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콜라우시 브릿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이제 접지저항값 재는 거고, 매그는 우리가 절연저항계. 그래서 우리가 메가옴을 재는 기계다는 뜻의 매그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절연저항을 재거나 아니면 고저항, 큰 저항을 잴 때 써요. 자, 그 다음에 55번은 이거는 우리가 교류회를 정리할 때 하셔야 됩니다. 교류회로 정리하시고, 이때 동상은 뭐였어요? R만의 회로가 동상이죠. 근데 R하고 콘덴서가 있으면 뭐다? 진상. 저항하고 R하고 코일이 있으면 여러분 지상. 반대로 콘덴서만의 회로는 뭐다? 90도 진상. 만약에 빠졌는데 코일만의 회로는 뭐다? 90도 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아마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니까 R만의 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은 딱 보자마자 이건 뭐예요? 병렬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OR은 동글빼기죠. 동글빼기이기 때문에 0, 0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 안 나와. 다 1이에요. 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OR이니까 동글바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얘는 푹 들어갔으니까 더하기 합입니다. 합이에요. 합. 그 다음에 얘는 병렬입니다. 합병이 합병. 그죠? 이렇게 합병입니다. 합병렬이고 반면에 AND는 이게 A가 일자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다 0. 그 다음에 얘는 AND의 D자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얘는 곱입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는 뭐다? 직렬이죠. 그래서 곱하기는 직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나 하셔야 외우셔야 돼요. 두 개를.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거 병렬이잖아요. 병렬은 뭐다? 그렇죠. 합이죠. 합. 그래서 더하기 합입니다. 그래서 푹 들어간 놈 더하기 돼 있어요. 모양으로 기억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베어링도 정리해야 되죠. 베어링은 어떤 걸 정리합니까? 그러면 베어링 정리는 두 가지 미끄러운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이 있고 그 특징들 정리하는 거랬죠. 그래서 구름 베어링은 대표적인 게 볼 베어링을 말해. 보통 대표적인 게 볼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 볼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 마찰의 저항이 적죠. 접촉되는 면이 작으니까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충격이 약하죠. 왜? 볼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반면에 이제 미끄럼 베이링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속이고 마찰 저항이 좀 큰 편인데 대신에 이제 간단하고 가격이 싸죠. 그리고 충격에도 강합니다. 자, 이거는 58번 문제는 우리 저항하고 앞에 우리가 자기장 R하고 자기장 RM하고 C하고 L하고 제가 4개를 정리해 드렸어요. 그걸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아예 저항값이 요것만 따로 빼서 외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길이를 2배 2L로 주고 면적을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2분의 1 A를 줬을 때 숫자가 뭐가 나온다? 4배가 나오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풀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은 우리가 응력이라고 있었죠. 응력의 스트레스의 단위는 뭐예요? 그럼 면적당 힘입니다. 하중이죠. 그래서 면적당 하중을 응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요거는 응력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응력의 종류와 시기죠. 그 다음 60번은 솔직히 얘는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문제 하나 외에는 존재를 안 하니까. 요거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겠는데 우리가 클런치를 밟고 뭡니까? 기아를 변속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자동은 또 다른데 수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변속하게 됩니다. 그때 밟는 게 클러치를 밟는 순간 뭡니까? 우리가 그 연결되는 그 이거 뭡니까? 기아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죠. 그래서 분리시켜 가지고 끊어주고 해야 돼가지고 다시 기아를 바꾸고 다시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이어줬다 끊어줬다 이어줬다 끊어줬다 반복하는 장치가 클러치죠. 그렇죠? 어르신들 보면 구락질 하잖아요. 방구락질 뭐 이런 얘기. 그거 참고로 보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외울 거는 외우고 그 다음에 그냥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읽어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